지금 현재 중대형, 대형 평형대 갈아타는 건 굉장히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지금 들어가면 거의 고점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은 임대차 시장에서 움직여야 된다. 한 번 찍었던 전세 시세는 다시 회복한다. 구독자님은 지금보다 더 큰 자산을 이룰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9994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금요일 영상이 저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는 위례에 롯데캐슬 34평에 살고 있는데 애가 셋이라 방 때문에 너무 싸워서 방을 4개짜리로 40평대를 보고 있습니다. 영상 보니 저도 지금 움직이면 안 되겠네요. 매일 애들이 울고불고 싸워서 어쩔 수 없이 전세로 갔다가 하락기 때 이동할까요? 깊이 있는 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수, 갈아타기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런 문자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뭐 대형 평형대 갈아타도 될지 문자 사연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저번 시간에서도 제가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죠. 지금 현재 중대형, 대형 평형대 갈아타는 건 굉장히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지금의 하락기에서는 이런 중대형, 대형 평형대 낙폭이 적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거의 고점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반대한다 말씀드렸었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반대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가 굳이 매도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임대차 시장 안에서도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충분히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자,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릴 거고 오늘 시간은 좀 더 세부적으로 거기에 따른 자산 증식 전략 같이 함께 설명을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위례 신도시 지역입니다. 위례 롯데캐슬 아파트 30평대에 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자녀 때문에 방이 4개짜리로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남위례역 인근에 있는 요 힐스테이트 위례 아파트, 여기가 이제 방 4개짜리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남위례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뭐 8호선뿐만 아니라 이제 위례 신사선도 같이 이제 개통이 될 예정에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위례 롯데캐슬보다는 좀 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40평대 이쪽으로 매도하고 갈아타기가 아니라 지금은 임대차 시장에서 움직여야 된다. 자, 왜 그런지 뒤에 세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라는 위례 롯데캐슬 34평대 아파트에 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아파트의 매매 시세를 보게 되면 약 11억 중반의 매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가격은 지금 현재 6억 정도의 전세 시세가 나와 있고요. 또 지금 투자금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우리는 투자금이 약 5억 중반 정도 들어가는 상태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세가율,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 이 비율 격차를 보게 되면 약 50%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50%대. 자, 저는 위례 롯데캐슬 아파트에서 B라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남위례역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위례 요 아파트 40평대로 갈아타기를 계획하셔라 말씀드렸는데 매도하고 갈아타기가 아닙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아파트 시세를 보게 되면 시세가 16억 중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16억 중반. 자, 전세 가격을 보게 되면 전세 가격이 8억 정도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금으로 환산을 하게 될 경우에 투자금액 한 8억 중반 정도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 전세가율로 보게 된다면 전세가율이 약 50%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위례 롯데캐슬에 있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현금이 2억 정도 있으시고 여기에 만약에 11억 5천에 현재 지금 매도를 계획하고 현금 2억 합산한다면 13억 5천이 있는 거고 만약에 지금 현재 힐스테이트 위례로 갈아탄다라고 계획한다면
3억 정도의 대출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취득세까지 뭐 포함한다면 대출 약 3억 중반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40년 만기에 4%로 기준한다면 한 달에 내는 원리금이 150만 원 정도 발생이 된다. 자, 저는 이런 형태에서 그냥 매도하고 갈아탄다? 반대입니다. 반대. 제가 매도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임대차 시장 안에서. 자, 우리가 매도하지 않고 갈아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집에다가 대출이 없는 분들 한해서 우리 집에다가 월세를 주시는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겠죠. 보증금은 최소화할 수 있는 월세 보증금으로 약 1억 정도. 아파트에선 최소 보증금이 거의 1억 정도 유지합니다. 자, 지금 우리 아파트를 보니 보증금 1억에 월 240만 원 월세로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1억에 월세액 240만 원을 받아서 우리는 B의 힐스테이트 위례로 갈아타기를 하는 방향입니다. 현금이 2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1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주하고자 하는 이 아파트의 월세 보증금을 3억으로 활용하고 3억으로 활용한다면 보증금 1억보다 월세액이 더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 아파트의 월세는 약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보니 따라서 우리는 현금 2억에 임차인의 월세 보증금 1억을 합산해서 보증금 3억을 활용하고 또 임차인한테 받는 240만 원 월세액을 똑같이 힐스테이트 위례에 거주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시는 그런 방향. 그리고 대출 3억 5천을 받지 않아서 온전히 월 150만 원을 세이브 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매수하게 될 경우에 거의 고점 아닌 고점 그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거는 반대다. 따라서 언제 매수해야 되냐 그 요건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도와드릴 텐데, 자, 일단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방 4개짜리로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자산 증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만 합니다. 그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는 저점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자, 우리 아파트 전세 6억, 현금 2억, 그러면 총 8억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힐스테이트 위례 전세 8억으로 그냥 전세로 이동하면 좋은 거 아닌데 왜 월세로 이동하냐? 자산 증식하기 위해서 월세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B라는 힐스테이트 위례 아파트에 대세 하락장이 찾아오는 구간, 이 구간에는 중대형, 대형 평형대의 낙폭이 제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락기에서는 낙폭이 적다라고 했죠. 금리의 영향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대형 평형대는 못 보신 분들은 예전 영상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 이유에 대해서, 자, 따라서 대세 하락장이 찾아오는 구간이 분명히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대형 평형대의 낙폭이 과대해질 거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의 하락기에 낙폭은 얼마 정도 집값이 떨어질 수 있냐라고 본다면 저는 14억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밑으로도 가격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거래가 그나마 좀 될 수 있는 금액대 선이 한 14억 수준까지는 하락할 것 같다. 자, 전세가율이라는 건 뭡니까? 매매와 전세의 비율이죠. 이 전세가율은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적입니다. 매매 전세 수요 공급이 자꾸 바뀌니까. 자, 따라서 전세가율이 낮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투자 금액은 높아지죠. 자, 그렇다면 전세가율의 바닥 수준은 저는 50% 수준으로 봅니다. 그러면 전세가율은 지금 현재 낮은 수준이니까 이 낮은 수준에서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끔 올라갈 수 있겠죠? 변동하니까. 그렇다면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구간, 이 구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80%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보수적으로 70%까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투자 금액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전세가율이 변동하면 투자 금액도 변동합니다. 전세가율이라는 건 매매와 전세의 비율을 뜻하고 그 비율은 결국에 매매와 전세의 갭, 투자금을 지칭하기도 하죠. 따라서 전세가율이 변동되면 투자금액도 변동된다. 그러면 매매 14억이라고 가정하고 전세가율이 70%가 나온다라고 가정한다면 전세 시세는 얼마가 될까요? 10억 정도 수준으로 다시 점진적으로 상승할 거다. 지금 이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10억까지도 충분히 찍었던 아파트입니다. 시세가 10억 정도 수준에서 전세 시세가 굉장히 많이 찍혀있던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한 번 찍었던 전세 시세는 다시 회복한다. 자, 임대차 3법 때처럼 폭발적으로 전세 시세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제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점차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10억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그렇다면 투자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투자 금액이 4억 되는 거죠. 4억. 지금은 현재 투자 금액이 8억 중반 들어가지만 투자 금액이 4억까지 줄어들 수 있다. 전세가율이 변동되면 투자 금액도 변동됐기 때문에. 자, 따라서 우리는 임대차 시장에서 충분히 거주 요건을 충족하죠. 그리고 월세 150만 원까지도 계속 세이브 되고요. 이런 시점에 그리고 대세 하락장이 찾아오는 구간에 우리는 반드시 힐스테이트 위례 아파트를 이렇게 저가 매매해야 되는 좋은 기회를 발판 삼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세 시세도 전세가율 지금 현재 50%라 6억이지만 이 아파트도 향후 나중에 7억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전세 6억이라고 가정하고 만약에 접근을 해본다면, 자, 전세 6억에 월세 1억을 빼줍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5억이 남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전세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전세 5억 이 수준을 받아서 충분히 우리가 대세 하락장 이런 구간에 투자금 4억으로 투자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적정한 좋은 기회를 이런 투자로 발판 삼아서 향후 나중에 또 전입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준에서 매매 11억 5천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이 금액이 향후 나중에도 뭐 조금 낮아지고 높아지고도 하겠지만 11억 5천이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월세 3억 보증금 이거 합산하면 충분히 14억대 저가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매도하지 않고 충분히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임대차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고 또 임대차 시장 안에서도 우리는 이 집을 팔지 않고 무주택으로 간 게 아닙니다. 집이 있는 상태이다 보니 꾸준히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대세하락장 시기가 접해지는 구간이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해서 이 보증금을 이용하여 충분히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삼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보다 더 큰 자산을 이룰 수 있게 되실 겁니다.